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방 안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에 부끄럽다는 말을 하며 좌절하고 있는데요. 대체 그녀는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프레디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건축에 대한 관심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변 유럽 국가를 다니며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경험했죠.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지를 상상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최근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쩍 연로해진 조부모님이 사시는 집이었죠. 유럽에 가보면 100년이 넘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거나 이사갈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고택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면 전통을 지키고자 더욱 소중히 여기고는 합니다. 노르웨이가 속해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베어서 땔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겨울을 날 준비를 하죠. 그런 경우 집안의 난방은 벽난로가 됩니다. 벽난로가 아니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를 오래 써왔지만 라디에이터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별로입니다.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건조한 바람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벽난로는 월등히 뛰어난가? 그것도 아닙니다. 벽난로 하나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 벽난로 주변만 따뜻하죠. 방에 들어가면 라디에이터를 틀어야 하는데 그걸 틀면 건조하고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서 습도에 예민한 저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끄고 옷을 꼭꼭 껴입은 채 잠에 들었죠. 양말은 몇 겹씩 신었고 두꺼운 잠옷을 여러 겹 입어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해야 따뜻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껴입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더 심한 편이에요. 가족들은 종종 너는 하와이 같은 데에서 태어났어야 한다 라며 저를 놀릴 정도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살던 곳도 그렇게 추웠는데 조부모님이 살던 곳은 어떻겠어요? 물론 그분들은 뼛속부터 노르웨이인들이라 추위에 강하시지만 집이 노후된 만큼 집안의 난방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몸도 안 좋아지셔서 저희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두 분을 저희와 가까운 곳으로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을 그냥 두고 간다면 집이 엉망이 될 거라며 절대 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동안 두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집을 보수할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조부모님의 집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빙하가 남아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빙하가 지척에 있는 곳에서 사는 분들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분이 정정하실 때야 열심히 땔감을 떼고 집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보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만든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같다며 거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만큼은 동의했습니다. 저조차도 라디에이터를 싫어하고 라디에이터 때문에 온몸이 건조해질 바에야 추위에 떨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두 분에게 허락을 구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저는 조부모님의 집에서 돌아온 후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떴어요.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인 엘링 홀란이 나온 영상이었죠. 그런데 유튜브 썸네일에는 엘링 홀란뿐만 아니라 한 아시아 여성이 함께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AI 기술 같은 걸로 엘링 홀란을 아시아 여자의 얼굴로 바꾼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영상을 클릭해 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썸네일에 있던 여성은 AI가 엘링 홀란의 얼굴을 참고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와 똑 닮은 한국 여성이었거든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하물며 인종도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니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TV 프로그램과는 다르더라고요. 색다른 게임도 하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설문조사나 앙케이트 같은 것들도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엘링 홀란이 나온 영상이라서 그와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여자가 있는 것이 신기해서 보게 된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저를 인도했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나 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사실 한국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래된 축구 팬인데 노르웨이 출신인 엘링 홀란을 주의 깊게 보다가 알게 된 선수가 있어요. 바로 황희찬 선수였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링 홀란과 황희찬 선수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엘링 홀란에 대해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황희찬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 선수로서 그를 좋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 중이지만 북한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만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튜브를 본 뒤엔 한 가지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쾌한 나라다. 또 영상의 배경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살짝 보이는 것뿐이었음에도 노르웨이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저는 황희찬 선수를 비롯한 한국의 손흥민 선수 등 정말 한국 선수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축구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유럽 국가의 풍경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동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만 만족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건축 사무소에서 한국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동행하게 된 것이죠.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너무 멀다. 라고 생각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자진해 한국으로 가겠다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한국에 가는지 제대로 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먼 나라까지 출장 다녀오는 게 부담이 되었겠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게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한국의 기업과 만나러 왔는지는 한국에 도착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한 것들 모두 제 입장에선 너무나 감격적인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슴이 설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시아 나라를 안 와본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없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설레게 하고 들뜨게 만드는 건 건축물인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찾아본 자료에서 한국은 그저 거대한 빌딩 숲 같았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라던가 전통적인 건축 양식도 없는 줄 알았어요. 독일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 때 많은 구건축물들이 파괴되어서 대부분이 건물이 근래에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차갑고 빽빽한 빌딩 숲은 제가 추구하는 건축의 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렘이 없었던 저였지만 한국에 도착하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인천공항은 수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건물의 굴곡과 세밀한 디테일, 공항 안을 채운 조형물과 최적화된 동선까지. 세계의 수많은 공항들을 둘러보았지만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공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제가 상상한 대로 빌딩 숲 그 자체였던지라 큰 기대감이 없었지만 공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빌딩이 많기는 했지만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에 과감한 곡선 디자인을 넣는다든지 유리나 외벽에 디테일로 차별화를 둔다든지 건축적으로 말해보자면 뜯어볼 건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심장을 들끓게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한국으로 동행했던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주변에 한국의 전통 건물이 있는데 보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다음 일정까지 시간도 넉넉하겠다. 저는 동료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 세계로 통할 것 같은 지하 통로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사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이 있다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와 동료는 둘 다 한국 지하철이 처음이었는데 지하철 안내가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제 동료는 이렇게 된 거 한국 지하철을 제대로 경험해보자며 저를 데리고 과감하게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쉽게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분명 꽤 오랫동안 걸어서 갈아탈 지하철 앞까지 온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가는 길과 방향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가 타려는 지하철의 색과 동일한 색의 선만 쭉 따라가면 됐죠.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이 무료였습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돈을 안 받다니 화장실이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저희 집 화장실보다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품에 감탄하며 한국의 전통 양식 건물이 있다는 곳에 도착한 저희는 발걸음을 옮길수록 저희를 감싼 풍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저희는 돌담을 스쳐 지나갔죠. 돌담 위에 검은색 모자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동료가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 눈을 떼고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저와 동료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아한 건축물은 처음 보았어요. 인위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 자연에서 온 색깔,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 직선과 곡선의 적절한 조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왕들이 살았다는 궁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딩숲 사이에 이런 곳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빌딩숲 사이에서 이질감을 풍길 수도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고한 자태로 빌딩숲을 품어주는 것 같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나쁘지 괜찮은 나라에서 좀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건축 전문가로서 놀랄 일은 이게 끝일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저희가 한국의 온돌 회사와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온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왜 난방과 연관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야 방이 따뜻해지는 게 당연한 원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미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돌이라는 걸 체험해보게 되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서보라는 한국 직원의 말을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대뜸 신발을 벗어보라니 어떻게 바닥에 맨발로 있겠어요. 그 당시 한국은 한겨울이었고 노르웨이 사람이라 한국의 겨울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했던 저도 한국의 겨울에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맨발로 바닥에 서라니 무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맨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당연히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저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에 말을 잃었습니다. 놀란 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온돌과 난방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훈훈해질 수 있다는 것, 보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난방 비면에서도 유리하며 난방기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훨씬 깔끔하다는 점이 있었죠. 벽난로나 난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에이터와 온돌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 직원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것과 바닥을 데워 전체적인 공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온돌이 켜져 있는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우선 건조한 바람이 전혀 없었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워서 늘 고통스러웠는데 온돌은 그것이 전혀 없었죠. 사실 노르웨이의 모든 가정집이 그러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라디에이터를 보게 되었는데 바닥에 두는 형태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벽걸이형으로 한국으로 치면 벽걸이 에어컨과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금세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머리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굴로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고 그 때문에 얼굴은 항상 건조해져 피부가 상하고 눈도 따끔거릴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난방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하루를 그곳에서 잠자게 되면 다음날 아침 너무 건조해진 실내 공기로 인해 침을 삼키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따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습도가 조금이나마 높아져 숨쉬는 게 편안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건조해진 공기를 한국처럼 완벽한 온도와 습도처럼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힐링센터에 온 것 같았어요. 저희가 침대에서 자는 이유는 푹신함 때문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온돌은 바닥이 따뜻하니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저는 온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고 온돌을 잔뜩 높여 놓았다가
다음에 땀에 젖은 상태로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사우나한 것처럼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독소를 뺀다며 주기적으로 사우나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곳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적으로 방문한 거라 관광객들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엘링 홀란 선수가 한국의 황희찬 선수와 가깝게 지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와 비즈니스적으로 잘해보아야 하니 친절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묵던 숙소의 직원들,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길을 묻는 저희를 안내해 주었던 한국인들 모두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걸 정말 몸소 깨달았던 일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 일정 중에 쉬는 날이 있었어요. 함께 왔던 동료와 한국의 전통시장에 구경을 가기 위해 숙소와 가까웠던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 버스 정류장은 박스 형태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시스템에 정말 동료와 크게 놀랐었는데 더 놀라운 일을 겪고 말았었죠. 처음 정류장에 마련되어 있는 투명 박스의 정체를 몰라서 근처를 서성이면서 슬쩍슬쩍 보게 되었었는데 한 젊은 한국인이 그런 저희 모습을 보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리시면 된다며 알려주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한국인의 안내로 정류장에 있던 투명 박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따뜻한 공기가 박스 안을 에워싸고 있었고 더 신기했던 건 정류장 박스 안에 있던 의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난방이 되는 의자였던 거죠.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 편의시설들에 이런 배려 넘치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다니 정말 한국의 세심함에 감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의아했던 건 저희를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해준 한국인 청년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거였죠. 추운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떨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 왜 안으로 안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 분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했었는데요. 조금 춥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저 아는 저보다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한국을 찾아온 해외 관광객분들이 한국 겨울이 힘드실 테니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하는 공간이라 자신은 괜찮다면서 양보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정류장 투명 박스 안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과 몸이 약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젊은 남성분들이나 심지어 중년층의 남성분들까지 모두 강추위에도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얼른 박스 안에 있던 동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고 나름 우리도 추운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인데 약자에게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며 민망한 웃음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어서 대체 이 큰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온돌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온돌 기술과 제품을 들여와 저희 회사가 짓는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때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조부모님의 집의 난방이었어요. 온돌이라면 벽난로처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제가 경험했듯이 라디에이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의심하실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을 알게 된 한국인 직원이 선물이라며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건 바로 전기장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자파 걱정을 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노인병원에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크게 감사하며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꼭 조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조부모님은 제 말을 의심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되나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화를 주려면 큰 공사가 필요할 텐데 뭘 믿고 집을 고치는 걸 허락해 주냐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드리며 이걸 한 번만 써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온도를 설치하면 이 전기장판 같은 훈훈함이 온 집안에 퍼질 거라고요. 한국 직원의 판단은 100% 옳았습니다. 조부모님은 전기장판을 쓴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온돌 설치를 허락하셨어요. 추우면 자동적으로 몸이 경직돼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기장판을 쓰고 나서부터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잠자리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회사는 한국에서 들여온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겸 저희 조부모님의 집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부모님은 지금까지 만족하며 온도를 쓰고 계십니다. 항상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계시던 분들이 맨발로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손주들은 바닥에서 눕고 기며 놀고는 하죠. 온도 조절도 버튼 몇 개면 가능하니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춥디 추운 노르웨이에 온돌이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온돌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할게요. 자, 오늘은 노르웨이 건축 설계사가 한국 기업과의 미팅건으로 한국을 찾아 직접 온도를 체험하고 느꼈던 감정들을 담아주셨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